안녕하세요. 공방술사입니다. V바 자이로를 세팅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어플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마켓에 접속합니다. V바라고 검색하면 V바 셋업이라는 그 V 표시에 그 어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플을 선택하면 화면과 같이 V바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한번 설치한 스마트폰에서는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V바 셋업이 뜹니다. V바 셋업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설정을 해야 합니다. 블루투스를 온 한 다음에 블루투스 찾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자이로에 블루투스가 꼽힌 상태이어야 하고 해당 자이로에 전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보통 시중에서 파는 블루투스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HC50, HC06 등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비밀번호는 01234로 입력하게 되면 연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어플 실행 화면입니다.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블루투스 선택하는 화면이 있고 이걸 선택하게 되면 커넥션이 됩니다. 제가 카톡을 오프를 안 시켜놨네요. 블루투스 선택을 하게 되면 현 스마트폰에서 설정되어 있는 블루투스 모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현재 자이로하고 연결된 블루투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셋업 화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셋업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Yes를 누르게 되면 셋업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초기 자이로를 사용할 때는 스타트 셋업을 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3번 설정이 된 부분에서 설정 변경할 때는 각 선택 항목에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정 화면 셋업의 설정 기능으로는 수신기 일시버 설정, 그리고 센서 위치 설정, 그리고 로터 회전 방향, 스워시 플레이트, 그리고 콜렉티브, 서브플러티, 트림, 콜렉티브 스로우, 사이클 스로우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일 리미트가 있습니다. 거버너는 오늘 설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초기 화면인 스타트 셋업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크리에이트 뉴 셋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V바 내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사라지고 완전 초기화돼서 처음부터 셋업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넥스트 하게 되면 리시버 설정이 나옵니다. 본인의 리시버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요즘 많이 쓰는 PPM 수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싱글 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타바의 S버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펙트럼사의 수신기인 DSMX 그 유성 수신기만 꼽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 메뉴로 갔을 때는 일반 각 서브를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단채널 서브 선택하는 채널도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싱글라인 수신기를 선택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저 경우는 스타바 S버스 싱글라인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시버 채널 할당입니다. 메뉴에 컬렉티브,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테일, 트로틀, 억스, 1, 2가 나오겠습니다.
조정기의 각 채널을 조정을 했을 때 조정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에일러론을 쳤는데 에일러론이 움직이지 않고 특정 다른 채널이 움직이게 되면 에일러론 채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채널을 수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후타바에서는 트로틀은 3번 채널, 에일러론은 1번 채널, 엘리베이터는 2번 채널로 되어 있고 JR계열은 1번 채널이 트로틀이 되겠습니다. 이때 JR이라고 하면 트로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 채널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선택을 해서 1번 채널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가를 확인한 다음 바인딩 온 넥스트 시어 파워 컷을 선택하고 리셋 V바 유니트를 선택해 주게 되면 3초 후에 재부팅돼서 정상적으로 각 채널 바인딩이 할당되겠습니다. 각 조정기마다 중립값이 이 화면과 같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기에서는 4%, 3%, 3% 이렇게 변경이 좀 중립이 틀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바꿀 때는 이 자이로 세팅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정기의 중립 트림 값을 변경시켜서 이 부분을 0%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조정기의 중립을 0% 잡았을 때의 값입니다. 이 0% 중립 트림 0%를 잡은 다음에 각 스틱을 최대값을 밀었을 때 리미트 값도 바꿔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ppm 조정기나 S버스 수신기를 사용한 조정기는 이 제로값과 리미트 값이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ppm이나 S버스가 아닌 부분은 간혹 이 트림이 틀어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이로 설치 상태를 변경해 준 겁니다. 기체를 올렸을 때 라벨이 탑면이냐 커넥터가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이로를 뒤에 설치했고 배선이 뒤로 나간다고 하고 정상적인 라벨이 위로 되어 있을 때는 라벨 탑을 선택해주고 커넥션은 뒤에서 뽑았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인 커넥터 투 백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로터 회전 방향입니다. 제 기체는 시계 방향으로 놓기 때문에 클럭 와이즈를 넣겠습니다. 다음은 스워시 모형입니다. 저는 티렉 계열을 사용하고 있는데 티렉 계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스워시 부분이 뒷부분이라서 이와 같이 첫 번째 걸 선택해 줬습니다. 최근 고블린 380을 봤는데 고블린 380은 이 두 번째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앞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플렉티브의 방향입니다. 피치를 올렸을 때 포지티브로 올라갈 때는 위로 선택을 하고 간혹 특정 기체는 피치를 올렸을 때 스워시가 내려가는 방향의 기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아래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브 리버스입니다. 스워시 서브를 이와 같이 후면에 채널 1번의 서브일 때는 정정합니다. 후면이 엘리베이터 서버일 때는 이와 같이 배치를 하는데 1번 서버, 그리고 2번 서버, 3번 서버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각 키를 쳤을 때 정상적으로 서버가 움직이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피치를 올렸을 때 스워시가 업이 되고 에일로를 쳤을 때 우측으로 쳤을 때 우측으로 길고 좌측으로 기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동작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먼저 자이로에서 각 리버스를 잡아줍니다. 즉 피치를 업을 했을 때 스워시가 올라가고
에일론 우측으로 쳤을 때 수어시가 우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이 조건에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어론 수어시 피치를 올렸을 때 수어시 3개가 동시에 움직이는가를 보고 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리버스 상태를 싹 바꿔준 다음에 피치를 올렸더니 업을 했는데 다운이 된다. 다운을 했는데 업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정기에서 피치 리버스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때의 증상은 에일러론은 정상적으로 먹히는데 피치가 거꾸로 먹힐 때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에일러론이 거꾸로 먹히고 피치도 거꾸로 먹힐 때는 서버 순서가 바뀌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즉 2번 서버와 3번 서버가 바뀌었을 때 반대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트림은 수어시 서브 수평을 잡는 화면입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조정기의 송신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고 수어시 서버는 이 메뉴에서만 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송신 신호를 일시 끊게 두고 여기서 수어시가 평형 상태가 되도록 잡아줍니다. 즉 기계적으로 최대한 평형을 잡더라도 수어시가 평형이 안 잡혀 있을 때는 다음 화면에서 미세하게 트림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일러론 서브 전체적으로 평형을 잡을 때는 이 에일러론을 선택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에 변경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서브를 즉 2번과 3번 서브를 동시에 수치를 변형을 줄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세 서브 엘리베이터 평형을 잡기 위해서 전체적인 수치를 변경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컬렉티브를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서버를 변경을 해줍니다. 단 미세한 값을 변경할 때는 채널 1, 채널 2, 채널 3를 선택한 다음에 수치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컬렉티브 피치의 값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컬렉티브 피치를 변경을 할 때는 이와 같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체적인 비율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플러스 값을 부분 변경하고 마이너스 값을 부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타강 값에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스틱을 상부 하부로 내렸을 때 피치가 플러스 15도 마이너스 15도가 나온다면 이 퍼센트를 낮춰서 플러스 12도 마이너스 12도로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권장값으로는 마이너스 11.5도에서 마이너스 12.5도 사이로 수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릭 피치입니다. 사이클릭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포지션에서는 0도 그리고 레저 네거티브에서 값이 각 8도에서 8.5도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각 헬기 기체의 권장값을 참고하시고 저의 경우는 약 8도로 맞추어 사용합니다. 이때 이 값을 조정해서 어느 조건에서도 8도에 가깝게 맞추게 되겠습니다. 이 하단에 보면 컬렉티브 설정에서도 하단에 그 각도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클릭에서도 각도계가 나옵니다. 즉 스마트폰을 옆으로 뉘어서 평형 상태로 메인 로터와 맞췄을 때 맞춰놓고 각 각도를 변경했을 때 스마트폰의 끝 라인을 맞추게 되면 기울어진 각도의 만큼 각도 값이 변형이 됩니다. 사전에 스타트 포지션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0점을 잡아줍니다. 즉 로터의 평형과 스마트폰의 끝 모서리의 평형을 윗 모서리의 평형을 잡아주고 옵셋을 잡아주게 되면 즉 포지티브로 해서 8도를 기울인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똑같이 기울이게 되면 여기에 각도가 나옵니다. 이 각도를 참고한 다음에 8도, 플러스 8도, 마이너스 8도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콜렉티브 피치도 특별한 각도기가 필요 없이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각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이로입니다. 처음 설정할 때 설명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서브를 장착하기 전, 이 세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러더 서브는 절대 장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927 계열 서브 1520 마이크로세컨드 서브 설정 값에서 760 서브라든가, 반대로 760 설정값에서 1520 서브를 뽑았을 경우는 서브에 무리가 가서 손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드 서브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장착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서브를 설정한 다음에 서브를 뽑아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미트입니다. 혹 서버의 선택이 변경 잘못돼서 해당 메뉴까지 왔을 때는 다시 전원을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해당 서버를 설정한 다음 빠져나와서 자이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다시 자이로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정상 부팅된 다음에 해당 서버를 꼽은 후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버 리미트 설정은 러더 서버가 최대한 밀어내게 되면은 암이 한계 타각까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서버에 무리가 가게 되면 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설정을 할 때는 서버 홈과 서버를 분리한 상태에서 이 수치값을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즉 분리한 상태로 부팅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중립에 서버온을 띄운 다음에 수치를 낮추고 높여가면서 해당 서브에 무리가 안 가는 한도 내에서 리미트까지 움직이도록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적인 설정값이 되었을 때는 A, B의 리미트 값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최적의 세팅값입니다. 간혹 특정 헬기에서는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스워시 파라미터가 있고 테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셋업 화면 설정에 대해서 기본값을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 단계는 스워시 파라미터에서 스워시 개인값, 테일 파라미터의 러더 개인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워시 파라미터에 들어가게 되면 스워시 어질리티, 개인, 플라이트 스타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해당 권짝값은 미카도에서 추천하는 권짝값을 활용하시면 되고, 저의 경우는 450, 500 기준은 170, 70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되고, 기체의 진동이 있을 경우는 이 개인이 높을 때 헌팅, 데스롤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70 정도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진동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워시 익스포넨셜에 들어가서 참고할 사항에 옵티마이저 해당 값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값을 사용하시고 기호에 따라서 옵티마이저 ON을 시킨 다음에 이 수치를 자동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옵티마이저 자동 학습을 시킬 때는 이 값 50을 100으로 올려놓고 ON을 시킨 다음에 360도 플립을 정방향, 역방향을 반복해 주셨다. A로는 정방향, 역방향, 엘리베이터 업, 다운을 반복 360도를 하게 되면 수치가 변하게 됩니다. 변할 때 최적으로 칼같이 멈추는 동작 특성이 나타났을 때 해당 수치를 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다시 오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을 할 때는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헬기에서 장탈되지 않게 잘 고정 설치를 하셔야 하고, 본 설정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대리 보조자가 있어야 합니다. 조정자는 업플립, 다운플립, 그리고 보조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해당 수치의 최저값을 확인한 다음에 수치를 픽스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값입니다. 저 경우는 요값을 70으로 놓고 있는데, 진동이 없이 최적화가 된다면 개인값은 충분히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테일 부분에도 옵티마이저 학습 기능이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70을 100, 100을 올려놓고 옵티마이저 ON을 시킨 다음에 우로 360도, 좌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칼같이 키를 친 다음에 중립을 놨을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최저값을 학습시켜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분의 학습된 값 또는 최적화된 값을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경우는 약 59에서 70 정도의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메뉴에서 스테이터스 인포메이션 화면에 들어가면 다양한 기능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손대야 할 부분은 오토 트림 부분을 오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이로의 전원이 들어왔을 때 현재의 전원 상태, 그리고 동작하는 과정 중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났을 때의 전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과도한 서버 움직임으로 이 전압이 민 볼테이지가 강화됐을 때는 4.5V 이하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3V 이하가 되게 되면 자이로는 리부팅이 되겠습니다. 즉 노콘 현상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날라이저에는 진동을 분석하는 화면과 전원이 들어간 이후에 로그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 아날리시스에 들어가게 되면 기체가 전원이 이 화면을 클릭한 이후에 진동이 일어난 RPM 또는 주파수와 그 진동의 양이 나타나겠습니다. 보통 450 기준으로 메인 로터의 RPM은 약 2500에서 3000 RPM 부분에서 이와 같은 폴이 떠오르게 됩니다. 해당 폴에 발을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최대의 진동값이 나옵니다. 현재 450 rpm의 폴이 뜬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자이로를 흔들어서 나온 값입니다. 실제 회전을 하게 되면 2000 rpm의 폴이 뜨게 됩니다. 진동 최소화 의견은 약 2500에서 3000일 경우 진동 메인 로터의 공진 진동점인데 이 값이 1200 이하이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세 기체일 때는 보통 500에서 600 이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500에서 600 이하보다 더 최소화하는 방법은 자이로를 붙일 때 자이로의 완충 테이프의 영향력에 따라서 1, 200 정도 더 감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체에 진동이 있다는 건 나사 풀림, 기타 다른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진동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로고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와 같이 전원이 투입되게 되면 리셋 된 시점부터 아래와 같이 10초 단위로 상태가 기록됩니다. 진동이 생기면 진동 값이 기록되고 큰 진동이 없을 때는 굿 헬스 메시지로 10초간 적으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테스트 모드로 즉 셋업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전원을 투입한 다음 1분 30초 이후에는 셋업 메뉴에 들어갔다는 로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체에 탑재했을 때 커넥터와 자이로와 사이에 진동에 의한 장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커넥터와 자이로 사이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얘로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 테이프를 붙였는데 여기에는 말랑말랑한 쿠션 테이프를 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V바 자이로 설정 설명이었습니다.